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며 선거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한반도 이슈가 등장하는 등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8개 시군 단체장 중 원주와 삼척, 속초를 빼고 15곳을 당시 새누리당이 석권했습니다. 강원도 의회도 보수 정당이 40석 중 34석을 장악했습니다. 시군 의회도 146석 중 86석을 보수 정당이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강원도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수가 싹쓸이해온 이전과 달리 진보의 약진을 여야 모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한반도 이슈입니다. 선거 바로 전날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선거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한 10명, 6명 정도씩은 지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상에서는 여당 쪽에 좀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교차 투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도지사 선거는 전체적인 정치 흐름과 국가 이슈에 좌우될 수 있는 반면에 시군 단체장 선거는 다를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들과 시장 군수 후보자의 역량, 인지도 등이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평이 주관적인 평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더 강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또한 이례를 제외하고 60%를 밑돌거나 초반에 머물렀던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선 얼마를 기록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개시 이후 지역구에서 한 번도 의회 진출에 성공하지 못한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부실하게 시공돼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부실이 드러나 다시 공사를 한 건데요.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인 LH 아파트 신축 현장입니다. 블록을 사용한 높이 15m 이상의 거대한 옹벽이 경계를 빙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블록 곳곳에 금이가 갈라져 있고 실리콘과 에폭시 같은 주입재로 틈을 메운 것만 얼핏 봐도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땜질을 한 흔적을 가리기 위해 모래를 살짝 뿌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옹벽을 쌓던 중 균열이 생겨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곳 옹벽에 부실이 발견돼 철거를 하고 지난해 재시공을 했지만 여전히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균열 부위가 나날이 늘고 있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이런 게 눈에 보이니 지금 3년째 이런 불안감을 늘 갖고 살으니 참 답답하고. LH는 자재를 바꿔 다시 시공했는데 일부 균열이 생겼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몇 군데 지금 균열이 지금 생기길래 이제 우리 안전관리업체 통해가지고 지금 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면밀히 좀 지켜봐서 지금 판단을 하려고. 또 LH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2번씩이나 부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로 개설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항로 개설 협약만 체결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와 속초시, 홍콩의 선사, 국내 여행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만 4천 톤급 크루즈선을 투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90항차에 걸쳐 속초항을 모항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항로를 개설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선박 용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취항 시기는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이마저도 7항차 시범 운항만 계획돼 있고 정식 운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6월달 한 달 뜨고
이제 9월달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할지 안 그러면은 정비를 내년으로 돌릴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로 개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약속만 받아놓고 이후 차질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강원도와 중국의 한 법인이 속초 북방 항로 재개를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항로 개설은 중단됐습니다. 2015년에도 동해항에서 전기 국제선을 운항하는 회사가 북방 항로 재취항을 약속했지만 선박 확보에 실패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어떤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4년 속초항에서 중국 훈춘과 러시아 자루비노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전기 항로 개설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선거 열기가 고조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선거 사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2건의 102명의 선거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71명은 수사 중, 24명은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검거된 선거법 위반 사범 95건 139명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다당제 출연으로 공천 단계부터 잡음이 잇따르고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현충일에 후보자 전원이 하루 동안 확성기와 유세차 음향, 율동 등 3가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충일 첫 일정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한 추념과 참배로 시작하고 현충일 기념식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선대위는 이 같은 결정 사항을 187명의 민주당 후보자에게 강제 사항으로 권고해 현충일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 중심의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항구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수자원의 조사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에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착수 보고회를 갖고 유형 물 공급 능력과 용수 수요량, 물 수급 전망 등을 담은 물 이용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현재 강원도 농공단지는 41곳으로 1,118개의 업체가 입주해 제조업 생산의 65%, 고용 인원의 5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인력 부족, 근로자 복지 시설과 정주 여건 열악, 그리고 판로 홍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이번 지원 조례에 농공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비롯해 생산 제품 홍보와 판로 지원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맞아 사방댐 설치와 계류 보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진행 상황과 적절한 시공 여부를 점검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관내 사방댐 504개를 설치하고 계류 보전 335km 등의 사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긴 전인 이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4도에서 29도, 영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상청이 오늘부터 지진과 지진해일 긴급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 송출 기준은 내륙 지진 규모 3.0 이상, 해역 지진 규모 3.5 이상이며 지진해일은 주의보와 경보 상황입니다. 국내 진도 4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9개 지진은 조기 경보 발령을 시범 운영합니다. 최근 횡성 지역에서 고추와 토마토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일명 칼라병이 발생해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추와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에서 주로 발생하는 칼라병은 꽃노랑 총채벌레가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새로 나오는 줄기 부분이 마르면서 구부러지고 잎이 뒤틀리거나 원형 반점이 생기면서 열매가 얼룩덜룩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횡성군에서는 지난달부터 한 달 사이 13농가 2.1헥타르의 면적에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2017년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현황과 뇌졸중 초기 진단부터 2차 예방치료 등의 지표들을 가지고 전국 2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은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지난 2005년부터 7회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소방서마다 폭염 환자를 위한 구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춘천소방서는 소방펌프차 9대를 폭염 환자를 위한 예비 출동대로 편성해 운영합니다. 또 구급 차량에 냉방 장비를 갖추고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연결해 온열 질환에 대한 의료 지도를 받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청이 현재 강원연구원 건물을 제2청사로 활용합니다. 지난 1일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이 연구원 건물로 이전한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글로벌 투자통상국이 이전합니다. 제2청사에는 2개국 9개 과가 근무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청사 사무 공간이 절대 부족해 지난 3월 강원연구원 청사를 매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